넷플릭스가 실적 발표를 하는데 넷플릭스 CEO가 오징어 게임 체육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바야흐로 K 콘텐츠 전성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하지만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듭니다. 과연 이게 언제까지 갈까? 주류 대중문화를 미국 문화라고 봤을 때 이 미국 문화를 점령했던 여러 외국 문화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60년대부터 시작했던 브리티시 인베이전이 있었고 70년대에는 또 레게를 위시한 라틴 음악 붐이 일어났었죠. 그리고 일본 애니메이션도 한때 미국을 점령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중에는 지금까지도 영향력이 짙게 남아있는 문화도 있고 정말 반짝했다가 사라진 문화들도 있죠. 여기서 우리나라 기업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이 한류 붐에 가장 큰 기대를 하고 있는 기업이 어디일까요? 저는 CJ ENM을 꼽고 싶습니다. 뭐니 해도 한국에서는 가장 잘 나가는 컨텐츠 기업이잖아요. CJ ENM은 지금 굉장한 기회를 잡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영상이든 음악이든 지금 우리나라 컨텐츠가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아까 했던 질문을 다시 해볼게요.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 가겠느냐? 결국 CJ ENM은 굉장한 기회를 잡기도 했지만 커다란 과제를 떠안은 셈이기도 합니다. 바로 한류를 반짝 문화가 아니라 계속해서 이 세계 전체 대중문화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길게 가져가야 한다는 과제를 떠안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CJ ENM은 이 과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까요? 이 문제의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어떤 문화들이 계속해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혹은 어떤 문화들이 반짝게 그치고 말았는지를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비틀즈와 레드제플린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콜드플레이, 에드시런, 아델과 같은 영국 가수들이 이 미국 대중문화 시장을 점령하고 있죠. 라틴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반말리는 이미 갔지만 지금 레게 음악이라는 건 EDM, 힙합, 락 이런 장르와 섞여서 계속해서 주류 대중문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애니메이션은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1980년대부터 기동전사 건담, 그리고 철원아톰, 은하철도 999, 미래소년 코난 이런 정말 수많은 명작 애니메이션들이 미국을 강타를 했는데요. 지금은 오히려 일본 문화는 갈라파고스라고 불리면서 세계 대중문화 시장에 커다란 영향을 별로 주지 못하고 있죠. 과연 이 차이가 어디서 발생하는 걸까요? 여러 가지 중요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저는 두 가지로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콘텐츠에 대한 공감과 콘텐츠의 통로입니다. 브리티시 인베이전이야 말할 것도 없고 영국 문화니까 이 라틴 문화 같은 것도 사실 이 남유럽에서 출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류 문화와 이질감이 적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일본 애니메이션은 완전히 얘기가 다르죠. 아시아권의 문화입니다. 주류 문화인 이 유럽 서양 문화와 완전히 궤를 달리한다는 거죠. 물론 이런 이질적인 문화가 돌풍에는 영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싸이의 강남스타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람들이 신선하다 하면서 이 돌풍이 일어났다는 거잖아요. 하지만 아무래도 공감이 있지 못하다 보니까 그렇게 오래 가지 못했죠. 저는 오징어 게임이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이 오징어 게임은 신선함도 있었죠. 그러니까 달고나라든지 생라면 안주 이런 것들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잖아요. 신선하기 때문에. 하지만 더 깊게 들여다보면 오징어 게임에는 공감이 있습니다. 세계인 누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 어떤 돈에 대한 숭배, 거기서 나오는 인간성의 상실, 그리고 가족 간의 사랑 이런 것들이 이면에 깔려 있죠. 그리고 애초에 이 오징어 게임 장르 자체가 데스게임이잖아요. 데스게임은 이미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성공했던 장르죠. 헝거 게임부터 배틀로얄, 옛날에 일본의 배틀로얄, 그리고 최근에는 게임인 배틀그라운드까지. 그리고 또 하나는 콘텐츠의 통로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많이 접하게 될수록 더 오래 살아남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브리티시 인베이전이나 라틴팝 같은 경우는 결국 음악이잖아요. 라디오만 틀면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테이프부터 CD 그리고 MP3까지 굉장히 접할 수 있는 통로가 많습니다. 하지만 일본 애니메이션은 TV에서 방영해주지 않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구하기가 힘들어요. 불법 복제로 구하거나 그것도 CD를 굽거나 해야 되죠. 심지어 그 불법 복제조차 음악보다 영상이 훨씬 접근성이 낮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만약에 미국을 강타한 게 일본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일본 음악, J-팝이었다면 좀 결과가 달라졌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이 일본 애니메이션이 미국을 강타했을 때 만약에 지금처럼 넷플릭스 같은 이런 OTT들이 있었다면 또 일본 문화가 지금까지 세계 주류 문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시 CJ ENM으로 돌아와 볼게요.
과연 CJ ENM은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한류를 조금이라도 더 길게 세계 콘텐츠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로 만들 수 있을까요? 먼저 공감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CJ ENM은 단연 우리나라에서 톱 클래스의 콘텐츠 제작 능력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하지만 무대를 세계로 옮겨봐도 그럴까요? CJ ENM의 콘텐츠를 살펴보면 사실 다분히 한국적입니다. 문화적 정서가 비슷한 아시아권에서 성공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겠지만 무대를 세계로 옮겨본다면 사실 성공의 물음표가 붙을 수 있죠. 신선함을 무기로 물론 개별 콘텐츠가 산발적으로 성공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CJ ENM이 K 콘텐츠의 세계화를 이뤄내느냐 혹은 이 한류를 세계 문화의 거대한 흐름으로 만들어내느냐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런 측면을 살펴볼 때 CJ ENM이 최근에 네이버와 협력하고 있는 건 굉장히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대부분 의외라고 생각할지도 모르는데 이 네이버 콘텐츠가 굉장히 해외에서 익숙한 콘텐츠들이거든요. 공감이라는 건 익숙함에서 나오잖아요. 네이버 웹툰이 우리나라에서만 잘 나가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굉장히 잘 나가요. 이번에 최근에 네이버가 3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네이버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3분기 네이버의 실적은 콘텐츠 사업이 주도했다. 네이버의 콘텐츠 사업은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무대에서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북미 네이버 웹툰 월간 순사용자 수는 1,400만 명을 돌파했다. 그리고 네이버 웹툰 애플리케이션은 미국, 아시아, 유럽 가릴 거 없이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다운로드 수 기준 1위라고 해요. CJ ENM은 소설, 만화 같은 컨텐츠를 영상화하는데 말 그대로 도 같은 기업입니다. CJ ENM이 성공시킨 웹툰 관련 드라마만 유미의 세포들, 치즈 인 더 트랩, 미생 엄청나게 많죠. 한국식 드라마를 만드는데 익숙한 이 CJ ENM의 제작 역량과 세계인에게 익숙한 네이버의 웹툰 콘텐츠들이 결합한다면 이 신선함과 공감을 동시에 잡는 것도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 CJ ENM은 세계로 뻗어나가면서 현지 콘텐츠에 투자할 계획도 세우고 있거든요. 이게 넷플릭스처럼 현대 콘텐츠 제작업사에다가 외주를 주는 게 아니라 콘텐츠 제작업사들과 협력을 해서 이제 CJ ENM이 직접 만들 가능성도 충분히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현지 문화의 감성과 CJ의 이 한국적 감성이 어우러지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겠죠. 이번에는 통로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사실 이 측면에서 보면 CJ ENM이 티빙을 가지고 이 넷플릭스와 디즈니 플러스 이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왜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티빙의 글로벌 진출이라는 어떻게 보면 계란으로 바위 깨기처럼 보이는 이런 무모한 계획을 왜 놓지 못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한류가 그리고 CJ ENM이 이 세계 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커다란 흐름이 되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콘텐츠를 계속 세계 문화에다가 계속 때려 넣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앞에서 말했던 공감이라는 키워드와 맞물리는 얘기이기도 해요. 계속 우리나라 콘텐츠를 세계인들에게 눈앞에 계속 갖다 넣다 보면은 당연히 우리나라 문화에 대한 공감도도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물론 그 통로는 디즈니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넷플릭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CJ ENM이 예능이나 드라마를 이미 넷플릭스에서 많이 방영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또 다른 갈래로 자신만의 통로를 갖고 있다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디즈니가 왜 넷플릭스보다 훨씬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디즈니 플러스를 런칭을 했을까요? 왜 이미 스팀이라는 글로벌 게임 플랫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비소프트나 EA 같은 글로벌 대형 게임 회사들이 자신만의 ESD를 만들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걸까요? 바로 자신만의 통로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외부의 통로를 이용하는 건 언제나 변수가 넘쳐나는 일입니다. 계약 관련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이 통로와 우리 사이가 안 좋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콘텐츠 기업들은 자연스럽게 자체 유통망을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특히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K 콘텐츠가 거대한 흐름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콘텐츠를 공급할 수 있는 공급망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CJ ENM이 라인을 등에 업고 일본, 대만같이 라인 점유율이 80~90%나 되는 이런 지역부터 진출하는 건 역시 다 같은 측면의 이야기입니다. 일단 빨리 깔 수 있는데 마구마구 콘텐츠를 먼저 공급하기 시작하겠다, 이런 얘기라고 보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얘기를 조금만 확장해 볼게요. CJ ENM이 아니라 CJ 그룹의 이야기입니다. CJ 그룹은 우리나라 대기업 중에 문화라는 키워드가 가장 잘 어울리는 기업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냥 문화하면 영상, 음악 이런 거를 떠올리지만 CJ 제일제당의 음식도 식문화잖아요. 그리고 CJ 그룹은 이 문화의 세계화, K 문화의 세계화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기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CJ ENM이 한류를 단순히 일시적 현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커다란 흐름으로 만든다는 것은 CJ그룹의 모토와도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비비고 만두가 미국에서 엄청 성공을 거뒀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이건 사실 군만두가 성공한 거지 한식이 세계화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CJ제일제당은 계속해서 비비고라는 프랜차이즈로 다른 한식을 내놔서 한식의 세계화를 이루려고 하고 있거든요. CJ ENM이 컨텐츠로 가려 하는 길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CJ ENM, 나아가 CJ그룹이 한류를 정말 영속적인 세계 문화의 거대한 흐름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오늘의 꽃구경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시 돌아옵니다.